오늘 뭐 본격적으로 상담하기에 앞서서 뉴스가 있어요. 이게 한국경제TV에서 나온 뉴스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무슨 일이고. 이거 요즘 유행어인데. 무슨 일이고. 예. 아파트값 하락하는 단지가 급증하고 있다. 그 같은 날 아시아경제 나온 기사입니다. 거기서는 또 이런 얘기 했어요.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 절벽 속의 신고가. 이게 같은 날에 14일이거든요. 10월 14일. 10월 14일. 뭐 33%라 그러는데 이게 얼만큼 많은 건가 봤더니 이렇게 하락한 거래가 1월에는 18%밖에 안 됐었는데 2월에 23%, 3월에 27%, 4월에는 30%가 넘게 하락하는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제 좀 아파트 가격 잡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락 단지의 비중이 무려 35.1%고 올해 들어서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집값 급등세 부담이 되고 금리 상승, 공급 확대가 복합 적용하고 있다. 이런데 어떻게 보세요? 네, 성준이. 지금 이제 현재 시장의 모습은 보통 이제 제가 거래 절벽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뭐 서울 수도권의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는 원인은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정말 매물이 없어서 감소하느냐, 네. 아니면 수요, 매수세가 없어서 감소하느냐에 네. 대한 부분이었는데 과거에는 매물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신고가를 찍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도 단지에 따라서는 그런 신고가를 찍고 있는 단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상승장이 나타났었던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이제 계속해서 상승 신고가를 찍었던 단지 수가 줄어들기도 시작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직전 달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단지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 가격 하락의 전조 현상의 네. 한 중간 정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 하락의 전조 현상이 보이고 있다. 그렇죠. 보이고 있는데 네네. 이미 보이고 있는 첫 번째가 거래량 감소예요. 거래량 감소. 예, 기본적인 거래량 감소인데 거래량이 감소를 하기 시작을 하면 네. 그게 이제 기본적인 하락의 전조 현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는 왜 그러냐면 네. 수요가 내가 붙지 않는 이상 거래량이 감소 이후에 수요가 더 이상 붙지 않으면 매물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매물이 증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또 매수하지 않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왜 금매로라도 이제 팔려고 하는 그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이게 대세적 상승장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 전 단계에 위치한 것은 확실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데이터상으로 한번 볼까요? 네네. 데이터상으로 네, 잠시만요. 한번 보면요. 거래량이 봐보세요. 네. 2020년 6월에는 진짜 거의 매매 월 평균 거래량은 이제 10년치 기준의 매 달의 평균 거래량을 말하거든요. 네네. 거기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15,300건 정도 됐는데 네. 최근에는 매매 월 평균 거래량 그 밑도는 수준이 나타났고 실질적으로 9월 달만 본다 하더라도 네. 조금 전에 봤던 거 완전 히 달라지죠, 이제. 네네네. 예, 매매 거래량이 그 2,300으로 굉장히 급감한 모습을 보입니다. 네. 예. 그러네요. 예, 이런 식으로 매매 거래량이 급감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졌을 때 네. 이게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제 첫 번째 전조 현상이거든요. 첫 번째 전조 현상이다. 그렇죠. 첫 번째 전조 현상이고 두 번째가 거래량 감소 이후에 네. 매물이 증가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는 뭐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시장에 매물이 많이 증가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네. 일부 단지에서 매물이 증가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매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는 좀 더 높은 가격이 아니니 좀 더 저렴한 물건을 내가 매수할 의사가 있었을 경우에는 네. 그거를 사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난달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이게 이제 데이터상으로 잡히는 거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하락장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이제 하나 정도는 좀 만들어졌다. 그렇죠. 두 개 만들어진 거죠. 두 개. 예, 예. 예. 첫 번째 이제 거래량 감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물 증가. 매물 증가. 근데 이렇게 되면은 보통 빠르게 이제 하락장으로 바뀌게 되나요? 어떤 식으로 되게 되나요? 그거는 이제 시장 상황을 보고 좀 저희가 판단을 해볼 문제인데요. 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네. 하락에 대한 우려 목소리 좀 더 커지고 있어요. 아, 점점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계부채 증가. 네. 가계부채 증가가 경제 전문가들이 다들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거는 금융위기가 온다. 버블이 터진다. 네. 그만큼 현재 지금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위험의 추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네. 과거에 저희도 서울 포함을 해서 과거에 매매 가격이 많이 하락했던 급락했었던 장들 보면 전부 다 금융위기가 왔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금융위기가 이제는 대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상황, 이런 네. 가계부채 증가로 원인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현재 날리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또 한 차례 인상하겠다고 해서 연말 내에 인상하겠다고 해서 지금 예고를 네.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매수세가 위축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이제 핫한 것 중에 하나 대선이잖아요, 지금. 네, 네. 그렇죠. 그쵸. 근데 이제 야당과 여당의 후보가 있지만 아직 지금 뭐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됐지만 현재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곧 조만간 후보가 네네. 이제 어떤 후보가 지금 이제 당선이 될 걸로 네네. 현재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두 후보 중에서 누가 이제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정책적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이런 정책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매수자들로 하여금 내가 네. 바로 시장에 뛰어들기보다는 현재 지금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살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네. 과거에 비해서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아하.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상승 여력이 이전까지보다는 좀 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일단은 상승세가 되려고 한다면 네. 가장 큰 건 매수 심리예요. 근데 네. 매수 심리를 어떻게 보면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요인이 위축할 수 있는 요인과 네. 아니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봤을 때는 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더 많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좀 어떤 이런 관망세가 짙어진다 하더라도 네. 이런 상황에 의해서 매수 심리 위축으로 해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네. 가능성,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흥부님 어떠세요, 의견은요? 아니, 저도 뭐 성주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을 하고요. 네. 지금 뭐 저도 이렇게 보면은 사실 지금 전세 대출을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대출이 좀 막힌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예, 뭐 사실 수요자가 붙고 싶어도 지금 붙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저는 뭐 아까 성주님 말씀드렸지만 여당이 아직 대선 후보가 야당이 아직 정해지지 네, 네, 않았잖아요. 네, 네. 여당이 이제 이재명 씨가 후보로 되면서 네. 그분의 그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부담을 느낀 네. 일부 좀 마음 약한 분들의 매물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글쎄요, 뭐 저는 아직 상승세는 아직 그 불씨는 계속 남아 있다라고 저는 좀 아직 상승이 불씨가 남아 있다. 네네. 저는 제가 같은 날 나온 기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화면 보시면은 이게 이제 10월 14일 한국경제TV 기사. 아파트값 하락하는 단지 급증이고, 그게 그 같은 날 아시아경제 나온 기사입니다. 거기서는 또 이런 얘기 했어요.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 절벽 속의 신고가. 이게 같은 날에 14일이거든요. 10월 14일. 10월 14일. 근데 보면은 여전히 이제 이 마레프 같은 경우는 이제 5월에 그죠? 이게 15억인가요? 15억 5천. 예, 예. 네, 맞네요. 전용면적. 그쵸. 그러니까 15억 5천에 17억. 고덕그라시움도 13억이었는데 18억. 마곡 엠벨리도 14억이었는데 17억 5천까지. 이렇게 신고가가 찍힌다. 이런 얘기도 또 나왔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네. 저는 네.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약간 그 하락
좀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되는 거는 저는 네. 일시적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네, 일시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 대출 규제가 전세 대출을 제외하고서는 굉장히 심한데 네. 내년 가계부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 대출을 계속 규제하는 거가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 네. 내년에 또 대선도 있고 그래서 해가 넘기면은 대출 규제가 좀 풀릴 것 같고 네. 예,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선정된 게 이제 지금 워낙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예, 네. 그거에 대한 약간 좀 두려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던지는 매물들이 네. 좀 낮은 거래에 소화가 되는데 네. 여전히 뭐 지금 서울에는 분양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공급도 계속 부족하고 네. 또 누군가 서울에서는 이제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 대기 수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눌림목 현상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실거주자라면은 서울 수도권 지역에 이게 뭐 서울 수도권 지역 얘기예요. 보면은 여기 기사에 나왔던 것도 그쵸? 방배 아크로 리버랑 그 다음에 상수동 레미안 밤섬 리베뉴 요게 이제 예시로 2억 4천만 원, 6천만 원 내렸다 이렇게 나왔고 요거 같은 경우도 똑같은 마포도 또 같이 있네요. 우연히 마포 마레프랑 뭐 요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다 보면은 서울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서울에 내가 집을 지금 장만을 해야 된다. 뭐 하고 싶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하는 게 맞을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의견은? 기본적으로 네. 지금 현재 지금 두 기사를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네, 근데 네. 두 기사의 특징을 보면 전부 다 금액대들이 전부 다 높아요. 네. 뭐 15억 전후로 해서 형성된 이 아파트들인데 사실상 이 아파트를 픽해가지고 어떤 언론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네. 금액대가 크면 클수록 신고가가 차이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금액대가 작아요. 6억짜리, 뭐 8억짜리 이 물건이 한 2천만 원 떨어졌다. 기사거리 안 되거든요. 근데 한 15억 이상, 그다음에 뭐 13억, 18억 이렇게 됐다 하면 그때는 이제 억 단위가 떨어지거나 올라간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사거리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지금 좀 더 이렇게 양분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금액대가 큰 특히 이제 15억 이상이 돼버리면 이제 대출이 이제 전면 금리다 보니까 네. 그 사람들은 현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리그에서는 지금 현재 살 사람과 사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가려지는 부분이 있지만 반대로 9억 이하 네. 예, 9억 이하의 어떤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갈아타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 서울로 진입하는 그 수요세가 아직까지 현재 지금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실제 그리고 데이터 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 네. 금액대, 서울 지역의 금액대를 보면 연식이 대부분 다 오래된 네. 그 물건일수록 어떻게 보면 금액대가 9억 아래지. 아까 마포 물건처럼 이 신축에 가까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24평이나 하더라도 9억대, 8억대 이 물건이 안 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실제 이것도 데이터 상황을 보면요. 네.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이게 연식이에요. 네. 연식에 따른 매매 시장 강도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네. 연식에 따른 매매 시장 강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5년 이상 네. 25년 이상의 매매 시장 강도는 246이에요. 엄청 높네요. 굉장히 높아요. 네. 거기에 비해서 5년 미만은 156, 5년에서 10년은 153밖에 안 돼요. 신축이 오히려 좀 약간 시들하네요. 그렇죠. 시장 강도에 대한 미수세 움직임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고 네. 어떻게 보면 2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한 시장 강도가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25년 된 아파트는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게 재건축의 어떤 이슈가 있거나 네. 아니면 재건축의 이슈가 없다 하더라도 구축임으로써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근데 네. 지금은 25년 이상 된 아파트도 가격이 다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네, 있고 네, 뭐 1, 2년 전에 3억 했던 물건이 지금 6억, 7억을 해버리니까 네. 그런데 지금이라도 내가
갈아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서울 외곽에 있었는데 아하. 서울로 들어온다는 수요라든지 네. 이런 수요에 대한 거래는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아, 그럼 대출 규제로 인한 영향이 조금 있다고 봐야 되나요? 크죠. 아.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특히 매매 가격이 상승폭이 크면 클수록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대출을 제외한 기본 자금이 이건 어떻게 거의 고정적이잖아요. 네네. 늘어난다 하더라도 밀년세 막 억 단위 늘어날 수 있는 게 네.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살 수 있는 대상이 적어지는 거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6억짜리 물건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어. 네. 근데 갑자기 이게 8억짜리 물건이 돼버렸어. 네네네. 그러면 또 6억짜리 물건을 찾아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어떤 그 매수자들의 투자를 할 수 있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범위가 금액대가 싸면 쌀수록 범위가 더 넓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이분들에 의해서 서울시장의 모습이 어떤 거래가 나타나는 것들이 좀 더 강해지는 그런 네.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고가 시장은 좀 많이 주춤한 상태고 네. 이 규제 때문에 이제 저가 시장에서 받쳐주고 예, 예. 그러니까 평균값은 좀 이동을 하겠네요. 그래도 상승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거래량이 감소하더라도 조금 전에 데이터에 보셨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매매 가격도 네. 상승 폭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네네.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뉴스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러면 여전히 지금도 내 집 장만을 해도 괜찮은 국면이라는 건가요? 저는 네. 항상 내 집 마련은 네. 무주택자잖아요. 네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무조건. 무주택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네네네.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하락의 전조 현상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보여요. 네. 보이는데 하락의 전조 현상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나타납니다. 네, 이거는 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네네.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살 수 있는 능력과 지금 어쨌든 연끌할 수 있는 상황 자체도 안 되고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출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예고가 된 상황에서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연끌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내가 보유해서 버틸 수 있는 능력만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장에 대한 모습이 계속해서 우상향한 모습 그리고 하락장보다는 상장이 더 길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저는 살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내 집 마련은 하는 것이 맞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빠진 다음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아니 맞아요. 어차피 맞아요. 하락이 예상된다면 예, 예.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하락의 전조 현상이 보인다. 그러면은 그냥 제 생각에 어차피 같은 돈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돈 다 끌으면 15억이에요. 그럼 내가 15억으로 20평 갈 거 30평 갈 수 있을 때 사는 게 그래도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맞아요. 맞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자, 하락이 되고 난 다음에 네. 다시 상승장을 다시 반등을 주고 상장으로 시점이 또 바뀌는 변곡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집에 대한 생각을 다 안 해요, 이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왜? 하락장에서 다시 상승장으로 바뀔 때? 아니요. 하락이 시작하고 되기 시작하면 네네. 그때부터는 이제 집에 대해서 관심도가 그게 깊어지면 깊을수록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떨어져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집값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살 때 아니다. 그죠. 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언제 다시 내가 집을 살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냐면 변곡점을 지나서 가격이 회복되고 상승하는 시점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네. 또 한참 상승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주변에서 계속 집 이야기 계속 하네? 무슨 일이지? 관심을 갖고 시작했을 때 이때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럼 이때 또 보면 또 매매가 상승의 어떤 끝자락이 있어서 또 고민을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상승을 해가지고 하락을 한 다음에 다시 회복을 했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향으로 매가 상승폭이 더 크고 더 길어진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담아놓고 편안하게 실고주니까 그러면서 하락하더라도 반등해서 나타날 수 있는 상승폭을 받는 것이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 또 무주택자로서 또 고민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냐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내가 기다렸다가 빠졌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식었을 때 그때 하는 게 최고의 베스트죠. 그게 그리고 베스트인데. 또 하나는 하락장에서 변곡점을 찍고 반등했을 때는 그럼 지금 같은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돈 더 적게 들잖아요. 그렇죠. 네. 돈도 적게 들어가고 갭도 붙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갭도 붙어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때 갭으로 살 되면 거면 매매 수요보다는 전세 네. 수요로 전부 다 네. 전환되기 때문에 네. 전세에 대한 수요가 더만큼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많아짐으로써 갭은 더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베스트예요. 네. 제일 베스트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내 집 마련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라는 거죠. 아, 그치. 그러네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거 기다리다가 더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불안해가지고 또 뭐 어차피 욕하고 이럴 거면은 그냥 사고. 그렇죠. 거기서 처음에 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네. 처음에 1년, 2년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이 사람은 이거 금방 또 하락해. 지금 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기 위안을 또 해요. 네. 그리고 보통 3년, 4년, 5년도 이제 지나야지만이 네네. 내가 지금 살지 말지를 또 고민해야 되는구나.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는 거죠. 이게 계속 도돌이표예요, 도돌이표. 네. 잘 사는 흥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 계속 성준님이랑 얘기가 그 의견이 조금 다른데 네. 제가 만약에 무주택자라면 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재개발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네. 재개발은 사실 좀 공부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저는 제가 만약에 무주택자라면은 그 재개발의 사업 앞단계 말고요. 네. 이제 관리처분이라고 거의 뒷단계에 있거든요. 네. 이제 관리처분이라는 게 나면은 바로 이주하고 이제 착공 들어가는 네. 거의 후반부니까 저는 그 사업장 중에서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네. 확실히 내가 먹고 들어갈 수 있는 룸이 큰 확실히 먹고 들어갈 수 있는 룸이 큰 아파트를 저는 무조건 삽니다. 물론 무조건 이제, 시장과 예, 상관없이. 예, 지금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상승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보다 한 4, 5억이 싼 사업장에 들어가게 되면 설령 하락이 오더라도 네. 그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아파트가 되면 네. 더 이상 그거는 재개발 그 입주권이 아니라 이제 신축 아파트로 되잖아요. 네. 그럼 주변 시세에 맞게 시세는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재개발의 서울의 주요 핵심지에 관리처분 지난 단계에서 4, 5억 남은 게 있어요? 아니, 그건 이제 제가 예를 든 거고. 아니.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네네네. 그 조합원 지휘양도 전매 제한 때문에 네.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안 되는데 네. 이제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최초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한 단지나 네네. 아니면 이제 1세대가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한 매물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내가 타겟을 딱 잡아놓고 열심히 임장을 하면 네. 뭐 그 실예로 5억은 아니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 있는 가련일구역 같은 네, 경우는 네. 2018년 1월 12일 날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했다는 거죠. 그럼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난주인가 관리처분 총회를 했거든요. 이제 곧 관리처분이 나요. 앞두고 있네요. 네, 곧 나고 이제 2주 하겠죠. 네네. 거기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전매가 자유롭게 거래가 되니까. 아직 관리처분 전이니까. 예. 아니, 관리처분이 난다 하더라도 네네. 2018년 1월 24일 전에 사업 시행. 전에 사업 시행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자유롭게 거래가 네. 되는 거죠. 관리처분이 나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마진이 한 얼마나 있나요? 지금 거기는 이제 그 사업장은 좀 세세하게 좀 파야 되는데 네네. 그 전용 면적 7사로 놓고 보면 7사. 네, 전용 네. 면적 30평. 네, 30. 왜냐하면 네. 30평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인근에 있는 비교 대상 아파트를 녹번역 이편한 세상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 근데 네, 거기는 네. 이제 30평이 없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좀 시뮬레이션 해서 보면은 지금 마진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그래도 많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야, 예를 들어서 그냥 마레프로 하면 마레프 아까 여기 나온 게 15억, 20평에 15억이라 그러니까 네. 야, 마레프 너 12억 줄 테니까 살래? 이러면 그냥 사는 거죠. 그렇죠. 그 대신 입주는 2, 3년 뒤에 해야 돼. 그렇죠. 입주는 좀 뒤에. 네. 전세 한 바퀴, 요즘 전세 한 바퀴 4년이니까. 그렇죠. 네. 전세 한 번 주고 들어와야 돼. 네. 살래? 나 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네. 컨셉이죠, 재개발. 그 컨셉으로 본다면. 네. 그 컨셉.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지금 이제 제가 하락의 전조 현상이 지금 뭐 보인다고 했잖아요. 네네. 하락의 전조 현상에 대한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2단계까지는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2단까지 왔다가도 매수 심리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네. 다시 하락의 전조 현상이 없어지고 다시 거래가 되고 다시 신고가 가지고 이게 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현재 지금 네. 나와 있는 팩트를 가지고
예상을 하는 거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 집 마련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의 변화에 네. 또 어떤 상황의 변화에 있어서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내가 그냥 내 집 마련 하고 난 다음에 네. 나중에 정말 갈아타기 한 시점이 있다면 그때 이제 고민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장의 변화,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언제 사겠다, 말아야겠다. 어차피 공부 안 하실 거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공부 안 합니다. 네. 제가 24년 동안 있어봤는데, 안 해요, 그분들은. 안 하니까. 왜냐면 딱 집을 하나 사고 난 순간부터 관심이 네. 뚝 떨어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하고 재개발에 대한 것도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 네. 그리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선행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하락장이 진짜 나타났다. 네. 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경매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똑같이 여기에 어떤 마진이 있는 것처럼 그 경매 같은 경우에도 매매가 대비 낙찰가 그만큼 저렴한 낙찰 받으면 확정 수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